stop. When I say stop, don't move. When I say get it, I want all of y'all to go hold it now. Boogie woogie. 자,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전 지금 여기서 렌지로버 벨라를 보고 있어요. 이 벨라 외관을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최근에 디스커버리에서도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실제로 구멍을 뚫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옆에도 특징적인 디자인들을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핸들 도어 레버인데 이렇게 열고 닫을 때는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차는 전장 4.8m 정도의 중형 SUV인데요. 중형 SUV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들, 예를 들면 뭐 산타페라든가 뭐 이런 차들보다 조금 더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산타페보다 10cm나 긴 차입니다. 2800이 넘는 휠베이스, 아주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이런 긴 휠베이스에 맞춰서 차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차 렌지로버 벨라 시승을 하러 지금 준비를 했고요. 아이고 조용해라. 아유, 이 에어컨을 자동에서 줄이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저는 지금 렌지로버 벨라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한상기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찍고 있어요. 환호성이 막 들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상님. 이 차는 240 모델, 이 차를 보니까 최고 출력에 맞춰가지고 모델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240 모델은 240마력이고요. 토크가 51 정도 나옵니다. 연비는 아까 제원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았는데 이 차가 아마 12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300 모델이 12점 몇으로 나왔고 아까 제원표는 240 모델이 10으로 나왔었는데 조금 뭐 잘못 표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시승을 막 시작했는데 여기 한남대교? 예, 한남대교 밑에 잠원지구에서 출발을 해서 영종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지금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도에 들어왔고요. 제2여객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차가 SUV 치고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네, 이게 렌지로버 다 그렇고 이 차 특히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이 강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승용차를 탄 느낌이에요. 렌지로버가 승용차를 만들지 않았지만 거의 승용차에 준하는 그런 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자세한 거는 일단 돌아가는 길에서 한번 주행 느낌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지금은 일단 열심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종도를 들어온 이유는 아마 이 차가 이런 온로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승 코스를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기존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차를 이렇게 온로드에다가 시승 코스를 잡아서 돌리는 거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천 영종도의 오라 호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동을 끄니까 아까 저는 처음에 시동 켜 있는 상태에서 탔는데 시동을 끄니까 새까만해요, 이 차. 여기 이런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도 그냥 까맣게 변해버렸고요. 여기 내비게이션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됐고요. 아우, 지문을 막 닦아야 되네. 이 밑에도 아주 깔끔한 검정색이 돼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실내를 보면은 깔끔한 디자인, 아주 까만 그런 게 됐고요. R 다이나믹이라고 트림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거 외에는 진짜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 볼까요? 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그래픽으로 모양을 바꿔 간다고 하네요. 이런 터치, 모든 거를 다 터치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이런 터치보다는 굉장히 자주 쓰는 버튼들은 밖으로 빼주는 게 좋긴 합니다. 이 차는 자주 쓸 것 같은 버튼 혹은 이런 필요한 버튼들을 밖으로 빼긴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런 터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 위에는 내비게이션하고 멀티미디어를 넣었고 밑에는 공조 컨트롤을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렌즈로버의 가장 최신차답게 앞으로 렌즈로버가 다 이런 디자인을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좀 전에 여기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던 건데 액정은 아니고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만들면서 불 들어오면서 이런 표시들이 나오게 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살짝 터치를 해도 작동을 하고요. 네. 눌러도 작동을 하고 터치만 해도 이렇게 터치만 해도 쓸어내려도 작동을 합니다. 앞에 계기판을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가운데 R 다이나믹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리뷰를 간단히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는 예전 레인지로버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자, 수납함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컵 750ml 생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작은 330ml 생수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HDMI가 있고 USB 2개가 있는데 고속이네요. 고속 USB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크진 않은 정도이고요. 이 랜드로버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컵홀더처럼 쓸 수 있는 게 2개, 그리고 여기 네모난 공간에 다른 것들 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어서 뭔가를 더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재질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잘라보면은 유니언잭의 디자인을 여러 군데에다 넣어놨습니다. 밖에서도 유니언잭의 모양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외부에 나오면은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게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8km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은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평평하게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딱 그 새로운 또 시장을 할 말 없어? 없어? 렌즈로버 벨라를 반포가 아니지. 렌즈로버 벨라를 한남대교 밑에 그 고수부지에서 영종도까지 가는 동안 운전을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한상기 기자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점으로는 이 차는 굉장히 온로드를 지향하는 SUV로 만들었는데 그만큼 편하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보여줬던 디스커버리라던가 렌즈로버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상태였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비슷한 그런 주행 성능을 질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 온로드에 적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오프로드를 강조하는 차라기보다는 좀 패션에 가까운 SUV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침 앞에 저렇게 강렬한 컬러의 벨라가 가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작은 차지만 렌즈로버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 차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에는 특히 이런 이 가죽 재질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래서 마치 여성의 핸드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위아래로 나눠진 이 LCD는 미래의 차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렌즈로버의 방향성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승을 해본 총평으로는 이 차는 SE 트림의 D240 모델인데 몇 가지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기능들이 없기는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엘카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아까 얘기 나왔던 이 요추 받침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빠졌는데 그거를 빼면서라도 1억 밑으로 꼭 맞추고 싶은 트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9천만 원대에서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판매 가격은 1억을 훌쩍 넘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시승차 역시도 에어 서스펜션은 옵션인데 아직 옵션 가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9월 18일 차가 인도되는 시점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계약들에서 어떤 차가 많이 팔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1억 밑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결국엔 1억 넘는 가격을 주게 되는 차. 그리고 디자인에서 반해서 한번 앉아보면은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지금 벨라를 타고 다시 한강공원으로 돌아왔고요. 이 차를 타보니까 역시 비싼 가격만큼이나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이전보다 뭐 강해졌다고 하는데 240마력 올라갔는데 8단 ZF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좋은데 이게 온로드 주행 성능을 뭐 맞췄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건 벨라 시승기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시승 기회가 생기면 그때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끝! 고생했네.